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업 분석,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워크시트 아마 여러분들 과제에 충실히 한 친구는 첫 번째 워크시트 기업 분석한 거, 두 번째 직무 분석한 것까지 완성이 됐을 겁니다. 오늘 나머지 세 번째 장, 내가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한 거, 직무 분석한 거를 토대로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 커리어 관리를 하면 되는지 세 번째 워크시트 작성하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작성한 세 개의 워크시트는 어디에 또 올려야 된다고요? 그쵸. 학교 홈페이지 LMS에 올려주셔야지만 여러분들 꼭 요 교과목 패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업 정보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 정보 활용하는 방법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여러분들 세 가지 모듈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겁니다.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 말 그대로 기업에 딱 나는 적합한 인재예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는지 첫 번째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경험 리스트 작성법, 요거를 왜 작성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직무 분석한 거, 기업 분석한 걸 토대로 나와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경험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 거고요. 이 경험 리스트 작성한 걸 토대로 지금 내가 앞으로 쌓아갈 경험들이 더 많네? 아니면 이런 경험 말고 다른 쪽을 좀 집중해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네? 나의 현 시점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걸 토대로 내가 남은 학교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커리어 관리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졸업 이후에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 보내야지만 커리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요거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 제가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에서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요. 말 그대로 일에 대한 전문성, 일에 대한 적합성, 기업에 대한 적합성. 말 그대로 적합한 인재가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서 좋아하는 인재, 일을 잘하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업이 아마 첫 주자에 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첫 번째를 채우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경험 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지금까지 쌓아왔고 쌓은 역량 중에서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나의 현 수준, 현 시점을 점검하는 시간,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내가 어떤 공통점들을 피력하면 될지,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실제로 기업에서의 선호하는 인재,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 그리고 내가 갖춘 역량 중에서 공통점을 잘 표현하는 사람을 기업에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신입보다는 경력직이 이 공통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한 거에 끝내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지 나를 분석한 다음에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요 나의 역량과 공통점을 매칭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 용어를 꼭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나의 역량, 직무 역량이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역량의 조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조직원의 행동 특성. 조직원의 행동 특성. 자, 그 다음에 효과적 수행자와 비효과적인 수행자를 분별하는 일관된 행동, 동기, 특질, 기능, 역량의 성과에 기반함.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역량은 성과에 기반하고 말 그대로 조직원의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역량 키워드는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냐,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냐에 판단하는데 조직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의 말하는 어떤 조건, 그거를 우리는 기업에서는 인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좋아하는지 인재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모 취업 포털에서의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모 취업 포털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 키워드는 뭔가요? 일을 잘하고 전문성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라고 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더니 1위부터 7위까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 두 번째, 성실함. 세 번째, 전문성. 네 번째, 협업, 팀워크. 다섯 번째, 정직과 신뢰. 여섯 번째, 열정. 일곱 번째, 소통. 말 그대로 기업 내에서는 인재상이라고 해서 각각의 키워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걸 조직에서는 기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통 역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전문성, 책임감, 실질적으로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기업에서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의 말하는 여기에 있는 역량 키워드, 일명 공통 역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하기에 이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적합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좀 이야기를 같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역량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엔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성적은 그닥 좋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이 친구는 우리 회사를 좀 잘 이해할 것 같고 경험이나 경력이나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스펙이냐 오버스펙이냐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온스펙은 의미는 딱 적합한 스펙, 일명 직무 수행과 유관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오버스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스펙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월등히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들, 오버스펙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유아교육과 3학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학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 학점은 3.2. 3.2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야. 한 소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놀이동산 아르바이트 1년, 그 다음에 요양원 봉사활동, 중학생 멘토리 봉사활동. 왜 학점이 그닥 그렇게 높진 않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다양한 사회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대내 활동을 통해서 경험치를 좀 쌓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예시를 드리면 간호학과 3학년. 토익은 820점이 넘고 HSK 6급으로 영어나 중국어 실력은 월등하고요. 학점 또한 4.04 굉장히 월등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없고 봉사활동 경험도 없고 동아리 활동 경험도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친구를 조금 비교를 하면 한 친구는 성적이나 학교 생활보다는 대외 활동 위주로 조금 어떤 사회 활동 경험을 좀 많이 한 친구. 두 번째 친구는 학교 생활에 집중해서 학과 공부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어학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이나 사회 생활은 조금 부족한 친구. 기업에서는 온스펙과 오버스펙을 구분을 할 때 업무를 수행할 때 말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말 그대로 1번 친구가 유치원 교사로 한번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오버스펙일까요? 온스펙일까요? 말 그대로 유치원 교사로 하는데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학생부터 요양원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경험치를 통해서 쌓을 수 있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버스펙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도움되는 경험 스펙들이 있는 온스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간호학과 친구의 목표는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취업하는 거예요. 간호사로. 근데 대학병원의 채용 조건을 보니까 토익이 600점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실습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한번 보니까 영어 점수는 충분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환자들을 잘 대할지 말들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스펙은 다소 부족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버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만났던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토익이 700점 이상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토익이 720점이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친구는 말 720이 너무 간당갈당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 850점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졸업반이니까 한 학기 말 그대로 쉰다라고 졸업하고 쉬고선요 토익 학원을 다녀서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서 850점을 만들라고요. 이 친구 같은 케이스가 제가 만났던 그 친구 같은 케이스가 실질적인 오버스펙을 위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당장 취업을 코앞에 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간적 여력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구집이 말 그대로 졸업을 하고 한 학기 동안 쉬면서까지 커트라인이 되는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스펙이 아닌 오버스펙을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버스펙이 아닌 온스펙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조건에 합당하는지 필수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먼저 점검을 하고 필수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 자격 요건에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지. 말 그대로 남은 학교 생활 동안에 시간적 여유가 길게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충분히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알차게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먼저 시간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경험 리스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경험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1주차에 걸쳐서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직무에 필요한 조건, 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조건을 살펴봤으면 내가 지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조건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험 스펙을, 경험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워크시트 1, 2페이지 작성했으면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워크시트 정리 안 됐다고요? 그러면 오늘 요 경험 리스트 어떻게 작성했는지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 조금 시간 날 때 여러분들 과제고 어차피 업로드 해야 되니까 직무 분석, 기업 분석 한번 정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예로 사회복지사를 한번 예로 들어서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사 이거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NCS 사이트. NCS 사이트 기억나시죠? 제가 직무 분석할 때 워크넷과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NCS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래요. 말 그대로 제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일만 추려서 온 겁니다. 일단 사회복지사는 인권상담, 그 다음에 현장조사, 공공후견 지원 사업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필요 역량, 지식, 기술, 태도, 직업 기초 역량, 일명 공통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사회복지사 요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는 장애인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에 한번 제가 채용 공고랑 이런 걸 봤더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은 말 그대로 장애인 권리 지식 및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보호 조치 방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공공후견 지원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법리 적용 및 해석 능력, 정확함, 컴퓨터 활용 능력, 친절함, 소통 능력, 적극적인 자세,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주요 업무는 실제로 공기업 사회복지사의 채용 공고에 나온 것과 NCS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거고요.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여기까지 장애인, 권리 지식 법률, 그 다음에 보호 조치, 여기 법리 적용 및 해석 능력까지는 채용 공고랑 NCS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직무 설명서를 토대로 정리한 겁니다. 정확함, 문제 해결 능력, 친절함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추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 분석한 거, 채용 공고 본 거, 그 다음에 직무 분석한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해당 직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역량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이쪽 면에다가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건 실제로 제가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를 좀 샘플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1학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저는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저는 방학 때 쇼핑몰 창고 정리, 엑셀 정리 아르바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봉사 동아리 활동 멘토링 했고 학교 운영진 활동, 그 다음에 축제 때 총무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저는 고등학교 때 땄어요. 그리고 장애복지론 수업,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 이거는 학과에서 실제로 제가 배웠던 지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의 한 분석 내용과 나의 역량, 경험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 할 때요. 굉장히 친절하다고 고객들이 많이 얘기했고요. 사장님도 친절하게 대해서 굉장히 단골 고객들이 많아졌다라고 저한테 칭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친절함이라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칭시킬 때 쇼핑몰 창고 정리, 엑셀 정리 아르바이트 저 단기간 방학 때 짧게 한 거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한다라고 굉장히 칭찬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봉사활동, 멘토링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수업 준비라든지 말 그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고요. 말 그대로 내가 운영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실질적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할 때 도움되는 어떤 역량을 쌓을 수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같이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칭시키게 되면은 다음 단계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결과물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모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고가 있길래 한번 자기소개서의 항목 한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전문성,
해서 공공기관에서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와 관련해 활동 경험,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업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봉사활동,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키운 거를 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과 정리를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봉사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전 광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청소년 합창단 멘토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장애,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청대회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참여한 것이었지만 장애우 친구와 비장애 친구들을 동시에 멘토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도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서로 어색해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도보다 서로 친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라포 형성 기법을 활용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업 분위기뿐만 아니고 진도가 늦은 친구들을 서로 도와주는 협업하는 분위기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장애인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적극적인 자세로 대상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결과물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요, 복지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고요. 내 경험에 있는 어떤 일부분이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녹여낼지, 면접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표현할지 잘 이렇게 엮어서 매칭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 분석, 직무 분석, 나의 역량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이렇게 녹여내는 게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실습 기간 동안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정 ENC에서 한 달 동안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근무 환경에서 낯설고 긴장도 되었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소방 관련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하루에 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 종류, 실제 회사에 작업하는 설계 개요에 어떤 소방시설이 들어가는지,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꼭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공부해보며 하루에 잡은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찾고 검색해보며 스스로 공부해보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고, 퇴근하기 전 모르는 내용들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안전관리사로서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안전관리사로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실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안전관리사로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나의 경험, 나의 지식과 매칭시킨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만난 구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 써봤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해봤어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말 그대로 면접에서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이 먼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의 조건을 피력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내용이 없네? 나는 이렇게 보니까 실습도 안 했는데 지금 실습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과는 실습도 안 나가는데 그럼 뭐라도 아르바이트나 뭐 대내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쓸 게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대내외 활동이나 경험치들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짧게라도 경험치를 쌓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남은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남은 학교 생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시간 관리, 커리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는 잠시 후 쉬는 시간 이후에 같이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